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사무실 나오니까 갑자기 김영광 실장이 국회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해서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보면 늘 저의 큰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김영광 실장, 국회에 가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또 그동안 과거에 보면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임장관 할 때 그 특임장관실에서 특임실장 1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국회의장,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고, 과거 이제 새누리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당시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즉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이 5번째 공직이 되겠죠.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니까 1년 동안 국회에서 굉장히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가장 힘든 시기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김영광 실장과 제가 만난 것은 1993년 제가 박철원 의원 보좌관 때, 그 당시 김영광 실장이 조선일보 4년 5년차 기자 때 만났습니다. 그때 김영광 실장은 저를 취재하는 입장에 있었고, 저는 김영광 실장을 만났는데 허허로운 그의 성품에 상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무려 27년을 갖다가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친동생같이, 때로는 또 생각하는 것이 크고 보면은 어른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형같이 많은 것을 기대었는데, 갑자기 저 혼자 호레비가 된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참 오늘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017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2017년 4월 1일부터 종편에서 방송계에서 쫓겨나서 거의 유배 생활하듯이 1년여를 갖다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김영광 실장이 여러 차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를 북돋아주고,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7년 11월에 이제 교토 함께 가서 3박 4일 교토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마다 늘 보면 형 지금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오 얘기했던 것이 2017년 그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러한 어떤 김영광 실장이 2018년에는 형 같이 한번 저 해파란 길을 형이 걷겠다는데 제가 한 최소한 닷새 잘하면 전 풀코스로 한번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흘 닷새 걷다가 그만두었습니다만은,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비행기를 띄우는 테이크오프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로켓 마냥 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 2018년 11월 11일 이쪽에 이제 조그만 한 3평 남짓한 사무실이랄 것도 없죠. 친구 사무실 옆에 귀퉁이에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할 때, 처음에 저 혼자 해보니까 무슨 중얼중얼 스님이 연불 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나가는 말 같이, 내가 종편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TV조선에서 하던 나와 최병묵과 나와 간의 평행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모든 종편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코너입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저와 최병묵이 마치 우리의 탁구에서 핑퐁 치듯이 톡탁 치니까 굉장히 박진감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보탬이 되더라라고 제가 김영광 실장을 좀 슬슬 달구고 좀 꼬셨죠. 그래서 김영광 실장이 처음에 그러면 한 달만 자리 잡힐 때까지만 내가 옆에서 중얼중얼 해줄게 해서 둘이 시작했던 것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 4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23일 동안 770km 해파란 길을 걸으면서 그때의 날짜와 맞춰서 2년 후, 그때는 걸었고 책으로 내려고 썼지만은 책을 못 냈던 부분을 2년이 지난 이번엔 읽었습니다.
2017년 그 당시의 분위기는 2018년이죠. 2018년 분위기는 2017년 대선에서 완패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2018년 그해 6.13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그다음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괴멸적 패배는 예측되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씁쓸한 심정으로 걸었고 썼고 이번 2년이 지난 2020년에는 바로 4.15 총선 21대 4.15 총선에서 정말 역대급 참패 범여권이 190석 보수 우파가 107석 진짜 정말로 역대급 괴멸적 패배를 당한 이후에 2년 전에 그 심정으로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겁니다. 읽으면 크게 상황이 2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2018년 5월 21일 서울에 올라오는 그 강릉발 서울행 KTX를 타면서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캐스트 어웨이 뭐 아실 겁니다. 그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죠. 그 페덱 배달 전문업체 페덱의 그 톰 행크스라는 직원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저 남태평양에 추락하고 거기서 3년 4년을 갔다가 홀로 그 무인도에서 버티다가 참 천신만고 끝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었는 줄 알고 다른 남자한테 새로 재가해서 시집을 갔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톰 행크스는 마지막 자기가 전달하지 못했던 그 물건 하나를 갖고 어딘가에 갑니다. 가서 그 물건을 내려다 놓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거리 제가 그 장면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는 던져졌던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인도 절대 고독의 무인도에 던져졌던 톰 행크스가 현실로 돌아와서 4, 5년 동안 현실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날뛰는 미 남부의 사각교차로입니다. 사각교차로에서 이렇게 톰 행크스가 여기저기를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온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것이 제가 2018년 해파란 길을 23일 걷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 내려간 것까지 포함하면 25일째죠. 25일째 강릉에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KTX에서 느꼈던 그것은 캐스터웨이. 자, 나는 그동안 내 팬 젖었고 나는 새로 가보지 않은 길로 떠나야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2018년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19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갑이 되는 해죠. 그리고 제가 1978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지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1988년 대림산업 다닌 지 2년 반 만에 1988년 6월에 국회에 발을 디디게 됐으니까 정치판 들어간 지가 30년 되는 해가 2018년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12년 김준권 대표 비서실 차장도 박철원 장관하고 함께 박철원 장관을 모시고 국회에서는 보좌했습니다만은 박철원 장관 정계 은퇴하고 한국복지통일연구소 또 사무처장으로 4년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그 2008년을 갖다가 2008년 초에 2007년까지 제가 그런 일을 했었고 2008년 초에 제가 이제 흔한 얘기로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독립을 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월까지 방송했고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송으로부터 어떤 권력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배척당한 지 1년 되는 2018년이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공부가 안 됐다 싶어서 1년 휴학해서 다시 1년 후배들과 고3을 갖다 다시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갖다가 들어갔어요. 재수는 한 적은 없죠. 또 대학 졸업하고도 또 대학원 가면서 또 1년 하는 얘기를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도 뭐 중간중간 휴지기가 많았죠. 제가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그 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가다 보면 대나무를 보게 됩니다. 대나무가 중간에 저런 식으로 매듭, 마디가 생기지 않다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몸과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추스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휴학할 때는 중고등학교 때 못 읽었던 웬만한 책들 다 읽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원 갈 때 1년 쉴 때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상당수의 책들을 읽으면서 또 저를 갖다가 갈고 닦았습니다. 정치판에서 중간에 1년, 2년씩 휴지기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뭐 사학이라던가 과거, 심지어는 제가 뭐 카톨릭에 관한 또 종교에 관한 책, 중동사 정말 끊임없이 읽고 저를 갖다가 재충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018년 바로 이제는 몸을 재충전하고 마음을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해파란 길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원래는 뭐 솔로몬 왕이 아니죠. 다윗 왕인가요?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기뻐했을 때 보면은 뭐 반지에다가 뒤 새길 문구를 갖다가 마련해 보라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니. 기쁜 일도 지나가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순간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2018년에 걸으면서 대선 참패를 곱씹고 또 곧 예상되어 있는 지방선거의 대참극을 곱씹어가면서 걸었고 썼습니다. 몸과 마음을 갖다가 한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 다시 2020년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2022년 대선 이 또한 지나가고 또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죠. 막다른 곳이 새 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막다른 곳이 새 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저는 그런 의미로 2018년 걸었고 또 2020년 읽었는데 하필이면 읽기를 끝내는 날 또 김용광 실장이 떠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스터웨이, 저 혼자 다시 사거리 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짚어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구는 인빅투스란 시입니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19세기 영국의 진짜 비극적 시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물섬의 외다리 선장의 실제 모델입니다. 온갖 병에 걸려서 팔도 보면은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랬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처절한 인생의 비극적 삶에 대해서 인빅투스, 굴복되지 않는 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굴복되지 않는 인빅투스라는 시를 썼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의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쳐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에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이 마지막, 이 인빅투스의 마지막 시구가 항상 제 가슴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영어로는 I a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유명한, 제가 가장 즐겨 암송하는 식구입니다. 자, 캐스터웨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거리에 섰습니다. 저 김영관 실장 앞으로 1년 동안 보면은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 다 해주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또 저 또한 이곳에서 보면은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다시 두 발로 우뚝 서면서 인빅투스, 굴복하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그리고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